안녕하세요. 청인인베스트먼트 운용전략팀 유진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물의 특징으로 인해 생겨난 선물 시장만의 특별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거금 제도입니다. 선물 시장에서의 매매란 계약 대상에게 미리 정해진 날짜, 정해진 가격으로 상품을 건네주고 돈을 받겠다는 계약 자체를 매매한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계약이라는 것은 거래 대상과의 약속이자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 자체가 파기될 수 있고 원치 않는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례들로 인해 증거금이라는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선물 시장은 해외 선물 시장과 다르게 개시증거금, 위탁증거금, 유지증거금으로 총 3종류의 증거금이 있습니다. 먼저 개시증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시증거금은 국내 시장에서만 존재하는 특징적인 증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개시, 즉 첫 거래에 필요한 최초의 증거금입니다. 지수 선물과 옵션 매수 거래를 할 수 있는 1단계 매매 기준으로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증거금은 위탁증거금인데요. 증권사의 매매를 위탁하기 위한 증거금으로 매수 계약이든 매도 계약이든 어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증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탁증거금은 보이시는 공식에 의해 산출이 되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 종가 곱하기 위탁증거금률 곱하기 거래 승수 곱하기 계약수로 산출이 되는데 위탁증거금률은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지증거금인데요. 유지증거금은 말 그대로 계약을 계속 보유한 채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한 증거금입니다. 이 유지증거금이 뒤에 설명드릴 마진콜의 기준이 되는데요. 산출 공식은 위탁증거금 공식에서 증거금률만 다릅니다. 이 또한 증권사마다 상이하니 사용하시는 증권사의 유지증거금률을 반드시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금 제도에 의해서 알아볼 제도는 일일 정산 제도인데요. 말 그대로 하루하루마다 정산하여 예탁금에 반영한다는 제도입니다. 정산 기준은 보이시는 대로 당일 종가이고 종가로 재평가된 평가손익 자체가 예탁금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 계약을 260포인트에 한 계약 진입했을 때 진입한 날의 종가가 259포인트라면 평가 손실이 25만 원 발생하게 됩니다. 현물은 팔지 않는다면 평가 손실에만 영향을 미칠 뿐 실제 계좌 잔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선물은 이 종가 기준 손실이 바로 예탁금에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제도는 마진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선물이라는 상품 자체가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일일정산 제도에 의해 예탁금에 반영된 금액이 유지증거금 이하로 떨어질 때 증권사에서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채워 넣으라는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 자체를 마진콜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기준으로 본다면 위탁증거금을 5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6계약이 최대로 진입할 수 있는 계약수인데요. 최대로 진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2,100만 원을 유지증거금이라고 본다면 일일정산 제도에 의해 하루하루 누적되어 예탁금에 반영된 금액이 2,100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증권사에서 개시증거금까지 증거금을 추가로 납입하라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만일 개시증거금인 3천만 원까지 증거금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을 시 2,100만 원에 해당하는 계약수만큼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이 진행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선물 시장에서만 적용되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선물이라는 상품의 개념 자체가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 꼭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니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